장점을 보겠습니다. 정의는 우선 내면적으로 온유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선비와 같은 인품을 대표한다. 모성 본능이 강함으로 여리고 내성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동정심이 많다. 그야말로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얼굴 표정을 생각해보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아주려고 그러고 자꾸 자식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엄마의 마음, 그 표정. 정인 역시 편인에서처럼 탁월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같은 인성이니까요. 배움에 대한 열정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므로 평생을 공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가장 좋다 했습니다. 정인이 상징하는 직업 중에 선생이 가장 잘 어울려요. 근데 요즘엔 조금 좀 세상이 많이 좀 달라진 맛이 없지는 않지만 옛날 같았으면 아주 선생으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정인의 직업으로서는. 왜냐하면 가르치고 자식을 보듬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정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가장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정인이었죠. 언행이 일치하고 인격이 중요하므로 대인관계가 좋지만 폭이 넓은 것보다는 끈끈하고 두터운 관계를 선호한다. 안정적이며 따뜻하고 은연중에 교육자적인 기질이 배어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장점이죠. 그럼 단점은 위와 같은 거와 좀 반대적인 성향이 좀 있겠죠. 그러나 정인이 부정적인 작용을 하거나 혼잡하여 과다하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답답한 쪽에 가깝다. 모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인색하며 모험심이나 추진력 등도 없으면서 집착만 강하다. 그랬습니다. 재성이 왕해가지고 인성이 제극인을 받고 있을 경우 오를 때는 그런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끈기도 없으며 잔생각만 많고 현실 감각이 없는 데다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매사 용두삼이 시작은 용머리처럼 시작을 하지만 끝은 뱀꼬리처럼 끝을 낸다 그 소리예요. 시작은 시끄럽게 시작을 했는데 끝은 끝을 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벌써 끝내버린다는 그런 뜻이죠. 아주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론을 가질 때 이 용두삼이 어떻게 용두삼이처럼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세게 해놓고 끝을 보지 못하면 되겠냐? 이런 야단 맞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 이렇게 용두삼이 꼴을 많이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밖에 대체로 편인에서 설명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사업에 욕심을 내면 대외 의존형이 되어 재물은 물론 보증 등과 연결이 되므로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정편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편인성이라는 건 어차피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할 때 내가 타인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되면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 등과 연결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17번 연결을 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어머니를 상징하고 정의는 나와 음양이 다르므로 부동산 관련 문제, 계약 관련 문서, 연구 학술 논문, 보증, 입학, 진학, 종교 등 인성으로서의 공통적인 부분과 그 밖에 정규 과목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문 등에 주목한다. 자, 직업입니다. 정의는 온유하면서 따뜻하고 학자적인 풍모와 선비적인 기질이 있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직관력 또한 빼어나다. 따라서 학자, 문학가, 작가, 상담가, 외교관, 연구직, 법조인, 신문방송인 등이 좋으며 그리고 편인에 해당하는 직업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편인에 대한 직업은 일단 여기서 얘기한 것보다 두 번째는 소리죠. 왜냐하면 편인에 대한 직업은 기술적, 예술적인 그런 특성, 그런 것이 돋보이는 반면에 정의는 학문적인 거, 학자, 문학가, 작가 이런 식으로요. 좀 그런 내면적인 것과 외향적인 게 이거 좀 틀리다 그런 뜻이에요. 대운의 적용입니다. 원국의 구조와 대운과의 관계에서 음양이 달라 생길 수 있는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편인의 경우를 참고한다. 편인의 경우를 참고한다니 말이 좀 쉽지 실질적으로 합충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갑목으로 태어났을 때는 정인이 개수 아니에요. 그럼 무토가 오게 되면 무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편인은 임수인데 무토가 오면 무임충을 하게 됩니다. 이 강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클 때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인적인 것과 정인에 속하는 이런 그 성격 이런 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합충과의 관계, 생각 합충과의 관계에 따라서 유기성 또는 세력 이런 걸 잘 보고 합충을 잘 살펴야 되겠죠. 다만 편인이 식신을 충한다고 해서 정인보다 편인을 흉한 십친으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음양이 다른 식상에 선입견을 품을 일도 아니거니와 식상을 극하는 데에 정편인에 대한 편견 또한 가질 일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 밖에서 이 세간에서 쓰는 거지 이 편인을 식신을 극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흉신으로 봅니다. 흉한 오행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 편인이 강하면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편인이 강하면서 직접 식신상관을 충을 합을 하고 그러면 자식 갖기 어려워요. 그럼 당연히 식신상관이 센 여자 사주에서 그럼 결혼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식극관을 하니까 간생이 남자니까 이런 건 비단 근데 편인이니 정인이니 꼭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정인은 안 그렇습니까? 간목의 정인은 계수인데 정화는 자식 아니에요? 계정충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이 오행에 대한 성격을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편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편관도 아주 나쁜 흉신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아니에요. 편관이 나를 도와줄 땐 굉장히 크게 도와줍니다. 그럼 편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뭡니까? 각각 이 오행들의 성격과 십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걸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용행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